안녕하세요. 라이드 스토리입니다. 갈산공원, 여기가 양평. 오늘은 양평부터 저 후미개 고개라고 그곳까지 라이딩을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 너무 덥죠. 오늘도 40도 가까이 기온이 올라간다 하는데, 날씨가 더워서 얼음물을 계속 마셨더니 제 목소리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이 무더위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아무리 더워도 숨은 쉬어야 하듯이 아무리 더워도 라이딩은 계속하고 또 스토리도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 공원 너무 아름답죠. 여기 양평 오른쪽 보시면, 야, 저렇게 어마어마한 물줄기, 이게 남한강 계속 이어지는 물입니다. 이 양평 시내 지금부터 이어지는 이 벚꽃길은 너무 대단한 벚꽃 터널입니다. 벚꽃이 필 때는 얼마나 이곳이 백색 천지일지, 그리고 그 꽃잎이 떨어질 때는 마치 한방눈이 내리는 것처럼 하늘도 하얗게, 바닥도 하얗게, 떨어지는 꽃잎도 하얗게, 아주 장관입니다. 지금 한낮에 더워서 산책하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이곳에 양평 시민들 산책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 벚나무가 많잖아요. 그런데 영어로는 체리라고 하잖아요. 체리 트리, 체리 블라썸. 그런데 우리나라 이 벚나무에서 맺히는 체리는 너무 작아서 또 먹어보면 약간 씁쓸하기도 하고 맛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하는 체리는 아주 크고 맛있잖아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 가로수를 전부, 우리나라 모든 벚나무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체리나무로 이렇게 심었으면 어떨까. 아주 아무나 실컷 따먹고 다른 나라 수출도 하고, 야, 온 천지가 다 체리일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관상용으로 꽃을 보는 체리와 또 먹을 수 있는 체리는 우선 나무가 다르고요. 또 우리나라는 장마도 있고, 그래서 이 체리가 갈라지고 식용으로 이렇게 재배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상용으로 봄에 아름다운 꽃을 보는 이런 체리나무가 우리나라 전국에 다 많이 심겨져 있죠. 꽃은 화려한데 열매는 먹을 수도 없고
이렇게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관상용 체리죠. 이렇게 꽃은 화려한데 열매를 아예 안 맺거나 맺어도 가치가 없는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죠. 봄에 우리나라 아름답게 수놓는 진달래, 개나리 뭐 이런 것들 보면 꽃은 화려한데 열매가 없습니다. 또 이 관상용 벚꽃도 벚꽃은 화려한데 열매는 아예 가치가 없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꽃은 보잘것없어도 아주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그런 나무들도 있죠. 또 꽃도 화려하면서 열매도 또 가치가 있는 그런 나무도 많이 있죠.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주 외모만 번지르르하고 또 여러 스펙이나 뭐 화려한 이력이나 이런 거 있지만 실속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고요. 또 겉으로 드러낼 만한 화려함은 없는데 정말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 두 가지가 다 병행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뭐 외모도 중요하고 또 밖으로 사람들 보이는 외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열매 풍성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노력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 매미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어렸을 때 우리 모두 매미 소리 추억이 있습니다. 너무 정겹고 고향 생각도 나네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매미 잡으러 다니던 기억도 있고. 그런데 이 매미는 한여름 잠깐 살기 위해서 수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7년인가요? 이렇게 땅속에서 어두운 데서 굼벵이로 있다가 이렇게 애벌레에서 매미가 탄생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 준비해서 이렇게 멋진 노래, 혼자만 불렀으면 쓸쓸했을 텐데 이 수많은 매미들이 같이 노래를 부르니까 마치 오케스트라 웅장한 합창처럼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 오른쪽 보시면 저 아름다운 전원주택 보이죠? 저는 오래전에 저 유럽 또 북유럽 뭐 이런 나라들 가보면 호숫가에 그림처럼 펼쳐진 그 아름다운 집들, 아름다운 경관 보고 정말 천국이 이런 곳인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계속 이 벚꽃 터널이 이어지죠. 지금
40도 가까운 이 무더운 날씨라서 아마 자전거 타는 사람도 산책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더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 벚꽃이 아시는 대로 일본의 국화입니다. 또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창경궁이나 또 중앙청 경복궁 근처에 다른 나무 뽑아내고 거기에 벚나무를 심었다 하는 역사도 있고요. 또 창경궁에 있는 그 많은 벚나무들을 여의도가 개발될 때 그 지금 벚꽃으로 유명한 윤중로에 또 이식을 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벚꽃 시즌이 되면 그 아름다운 벚꽃을 즐기는데요. 뭐 이것이 일본이 우리나라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강점기 때 대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벚나무를 심었다 하는 그런 일부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벚꽃은 그냥 벚꽃일 뿐입니다. 나무는 나무일 뿐이고요. 일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애매한 벚나무까지 우리가 미워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잘못한 것 맞지만 그러나 이 벚나무까지 미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정작 미워하는 대상은 아무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미워하거나 말거나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미워하는 나는 죽을 맛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내 마음에 가두고 미워하려면 나는 아주 지독한 감옥이 되어야 하고 그 미워하는 스트레스는 미움을 받는 그 사람보다 10배 아니고 100배 더 크죠. 그리고 대부분 미워하는 사람들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는 나라들끼리 아주 사이가 안 좋아요. 미국하고 캐나다 사이 안 좋죠. 우리나라 일본하고 사이 안 좋죠. 얼른 생각하면 가까운 나라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고 또 서로 도와주고 옆에 나라가 잘 될 때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도 그래요. 우리가 저 미국 사람 미워하거나 저 아프리카 사람, 호주 사람 미워하지 않죠. 미워하는 그 사람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죠. 대부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 누구보다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어야 할 그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나는 더 지독한 감옥이 되어야 하고 또 관계가 불편해지면 이보다 더 힘든 일 없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평생 경험했습니다. 사람은 관계로 살잖아요. 뜻 글자인 한자에 사람 인자는 사람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에서 사람 인자가 되었다 합니다.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기대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거기 행복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참 가까운 그런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가 될 때가 많죠. 따지면 그 작은 것 하나 다 좋은데 아주 친했는데 가까웠는데 말 한마디 불편한 것 때문에 뭐 자존심 건드렸다, 누가 내 뒷담화 한번 했다, 뭐 아주 너무 사소한 이유들로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결국 관계가 망가지고 그러면 그냥 지옥이 되는 거죠.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거죠.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여기는 좀 편집이 필요하네요. 우리나라도 이런 분이 계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40도 날씨에 위통 먹고 걷는 용기 대단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뭐냐, 너 왜 그래?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은 그 말이더라고요. 오른쪽 뷰 한번 이렇게 보고 가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너무 멋있죠? 야, 이렇게 멋있어요. 저기에 아주 백학 한 마리, 외롭지만 주변에 분명히 저기 있구나. 저 왼쪽에 또 있고, 지금 다리 밑에 잘 보이지 않지만 언덕길 올라왔더니 좀 숨이 차네요. 우리나라 이렇게 너무 깨끗한 물, 새들의 천국,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뭐 다른 쪽으로 말이 좀 새나갔지만 그 얘기 잠깐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가난한 나라는 동물도 불행해요. 한 번은 파키스탄 친구가 저랑 같이 저 중랑천을 이제 산책하게 됐습니다. 중랑천변에 활동만한 물고기들, 아주 커다란 새들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사람들이 왜 이것을 안 잡아먹고 내버려 두냐, 너무 의아해 하면서 저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난한 시절에는 나만 아는 게 없었어요. 시골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더 숲이 우거지고 더 동물 천국이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한 토끼 한 마리까지 올가미를 놓아서 다 잡아먹고 무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콩을 구멍을 파고 그 안에 청산가리를 넣어서 꿩이 그걸 먹고 그 다음에 쓰러지면 얼른 먹이 주머니 먼저 따내고 그걸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돼서 이제는 가까운 하천에 활동만한 고기가 지나가도 또 저렇게 새들이 사람 옆을 지나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걔네들이 더 먼저 알아요.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됐고 너무 아름다운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제가 늘 말하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미워하는 얘기 아까 이제 다시 돌아와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미워하지 않을 이유는 100가지라면 미워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가 내 마음에 미움으로 자리 잡으면 이 미움은요, 그냥 그대로만 있으면 괜찮은데 독버섯처럼 내 안에서 막 번져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의 90%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미움으로 관계를 파괴하고 미움으로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이것이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죠.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너 왜 그래? 라는 말입니다. 부부끼리도요, 평생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당신 왜 그래? 이 말 하면 안 됩니다. 너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당신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너에게 그렇지 않은 내가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이보다 무서운 독선이 없고요, 이보다 무서운 아집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나는 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너 왜 그래? 부부끼리도 당신 왜 그래? 이 말만 안 하면 우리 그냥 순식간에 천국으로 갑니다. 뭐 죽어서만 가는 게 천국이 아니고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당겨오는 힘, 이것이 바로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론은 너무 간단하지만 이것을 우리 삶에 실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노력하면 됩니다. 이것도 노력해야 합니다. 혹 여러분 삶에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마음에 가두었던 그 모든 포로들 해방시키시고 순식간에 천국으로 함께 가요. 자, 지금 여기 너무 제가 자전거 타면 꼭 쉬는 아름다운 쉼터가 있어서 전망 쉼터라고 돼 있죠. 우리 여기서 잠깐 쉬어 가겠습니다. 여기 이 느티나무 몇 살이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저보다는 훨씬 나이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여기 이 남한강 이어지는 이 뷰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 건너편 나무 밑에 낚시하는 사람, 텐트 아예 쳐놓고 낚시하는 사람이 있네요. 이 더위에도. 이 아름다운 물, 그냥 바라만 봐도 모든 시름이 날아가는, 이게 자연이 주는 축복이 아닐까요? 오늘 너무 저 위에 있는 흰 구름도 너무 아름답고, 이제 여기서 쉬어 가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